학점은행제로 심리학 학위 취득 후에 대학원까지 가볼까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주의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학위를 취득하셨다면 교육대학원에 진학했을 때 교직이수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학사학위를 분명 받았지만 교직이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 학위를 받게 되면 재취득이 불가능해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 상담심리교육대학원 진학을 준비할 때 주의해야 하는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대학원 진학에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영상 시청하시고 안전하게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지금 시작합니다. 우선 대학원은 일반 대학원과 교육대학원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두 곳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교직 이수가 가능하냐 못하냐의 차이입니다. 일반 대학원은 교직 이수가 불가능한 곳으로 근무 중인 직장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석사학위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주로 진학을 하시고, 교육대학원은 교직 이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양성 과정을 거쳐 교원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주로 지원하시죠. 상담심리 전공으로 교육대학원을 진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전문 상담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을 목표로 진학을 하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의 주제인 대학원 지원 자격을 갖출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일반 대학원입니다. 사실 일반 대학원의 경우 지원 조건이 간단합니다. 법학, 의학과 등의 특수한 전공이 아니라면 내가 지원하려는 전공과는 상관없이 학사학위 취득자, 취득 예정자일 경우 지원할 수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일반 대학원은 지원 자격을 갖추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사항도 딱히 없어서 그리 복잡하지 않죠. 반면에 교육대학원은 지원 조건을 갖추실 때 지키셔야 하는 주의사항들이 있어서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준비하신다면 교직이수를 받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대학원 지원 조건을 갖출 때 조심해야 하는 주의사항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기본 이수 과목은 교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경우 자격증별로 이수해야 하는 전공 과목들을 말해요. 보시는 것처럼 교사 자격증마다 교육부 고시로 정해진 기본 이수 과목이 있죠. 대부분의 교육대학원은 교직 이수 과정으로 지원을 하려면 선이수 전공 학점을 최소 36학점에서 38학점 정도는 이수해야 한다 하고 선이수 전공 학점을 정해놓는데요. 이 선이수 전공 학점에 앞에서 말씀드린 기본 이수 과목을 2과목에서 3과목 정도 포함해서 전공 학점을 채워야 한다고 적어 놓습니다. 기본 이수 과목을 전부 다 들어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교육대학원의 모집 요강을 무조건 확인하셔야 하고요. 이 기본 이수 과목들은 학부에서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교육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이수해도 인정된다고 하는 교육대학원도 있으니 해당 대학교 담당 부서에 전화하셔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첫 번째 주의사항에서 말씀드린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전공 학점 기억하시죠? 대략 36에서 38학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정해진 전공 학점에 자격증 학점은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대학원 진학 조건을 학점은행제 심리학 학사학위 과정으로 갖추시는데요.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에는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 자격증이 주는 학점만큼 학점을 더 취득할 수 있죠. 보통은 학기 단축이나 비용 절감을 위해 자격증을 병행하시는 편인데 중요한 건 이 자격증 학점은 대학원 지원 자격에 필요한 전공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 전공 자격증인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으로 20학점을 채우고 나머지 18학점만 온라인으로 과목 이수를 해서 전공 38학점을 채웠다 라고 했을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 타전공 학사과정을 진행하시는 분들이나 자격증을 최대한 많이 병행하여 심리학 학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 주의사항은 독학사입니다. 독학사도 과정별로 시험을 합격할 경우 과목당 4에서 5학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학기 단축을 위해 병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필수 전공 학점 안에 독학사는 무조건 3학점으로만 인정이 되거나 아예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학점은행제에서는 독학사 1과정은 과목당 4학점,
이 과정과 3과정은 과목당 5학점으로 인정되지만 교육대학원 지원 조건에 필요한 전공 학점에서는 과목당 3학점으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독학사 2단계 4과목 합격은 20학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독학사 2단계 4과목 합격은 12학점으로 계산해서 부족한 학점은 온라인 수업으로 채우셔야 한다는 거죠. 내가 지원하려는 교육대학원 모집 요강에는 독학사 3학점으로 인정된다는 말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독학사 학점은 아예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교육대학원에서 직접 확인해보시고 독학사 병행 여부를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점은행제 수업을 수강하실 때 전공 교양 후원 과목을 보셨을 거예요. 이 과목은 전공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교양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전공 교양 후원 과목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또 주의사항이 있어요. 지원 조건이 필수 전공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제출하는 성적 증명서에는 무조건 전공 필수 혹은 전공 선택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야 전공으로 이수한 학점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양으로 학점이 등록되어 있을 경우 필수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학점 인정 신청을 하실 때 이 부분은 꼭 주의해주세요. 이건 모두 알고 계시는 주의사항이겠지만 교육대학원의 교직 이수를 목적으로 지원하실 경우 무조건 동일 전공으로 인정되는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슷한 전공도 동일 전공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진짜 주의하셔야 하는 건 전공이 비슷할 뿐이지 알고 보니 동일 전공이 아닌데 지원했더니 합격을 했다? 이런 경우 교직 이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석사학위는 받았지만 자격증을 못 받는 황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꼭 전공 확인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간혹 다른 전공이어도 첫 번째 주의사항에서 알려드렸던 기본 이수 과목을 어느 정도 포함하여 전공 학점을 채운 경우 교원 양성 과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교육대학원도 있으니 이것도 꼭 체크해보세요. 아직 심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졸업한 대학교의 전공이 타전공이나 교육대학원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심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학점은행제는 온라인 강의, 자격증, 독학사, 전적대 학점 등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과정에 비해서 빠른 학위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혹시나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해서 지원했을 때 불이익이 있거나 안 좋게 평가되지 않을까요? 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학점은행 제도는 교육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대학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지원 자격증 가장 기본적인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해서 지원하는 인원도 소수는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교육대학원 모집 요강을 보시면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신 분들을 위한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적도 중요해요. 터무니없이 낮은 성적이라면 경쟁률이 그만큼 떨어질 테니까 성적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합격 여부는 학업 계획서라거나 자기소개서, 구술평가, 면접 등의 결과에 따라 갈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마다 어떤 전형으로 평가를 하는지는 다르겠지만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이 없는 학교라고 하더라도 전공 심층 면접을 통해 전공과 관련된 문제들을 질문할 수 있으니 심리학과 관련된 논문이라거나 전공 서적들을 미리 읽어보시면서 어느 정도 지식을 쌓으신 후 지원하시길 바랄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심리학 학사학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 영상 아래 상담 링크를 통해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가시TV 규리쌤이었습니다. 안녕!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글씨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